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도 자산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죠. 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리스크 회피 심리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네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미군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 공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15일 정도는 더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지만 전면전 수준의 미군 병력이 이란을 사정권에 둔 가운데 결단만 내리면 즉각 타격에 나설 수 있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투심을 짓누르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가운데 또 사모신용 투자사죠. 블루아울이 시장의 경계감을 더욱더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블루아울은 그동안 AI 산업에 대규모로 베팅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공격적으로 투자했죠.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악재가 하나 지나가면 곧바로 또 다른 불안 요인이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AI를 둘러싼 공포 심리가 다소 누그러지자 이번에는 전쟁 리스크와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시장을 다시 압박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여기에 금융주들도 하락세에 불을 붙였죠. 간밤 블루아울 캐피털이 환매를 제한하겠다는 소식에 이 업계 전반이 흔들린 점이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상황법이 오늘 다우지수가 0.54%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8%, 0.31% 내려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가 1,00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임박했다는 소식에도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떨어졌고요. 애플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로부터 애플이 아동 성착취 자료가 저장되고 공유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하면서 주가가 1.43%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 주가는 오늘 소폭 상승했는데요. 13년 만에 월마트를 꺾고 세계 매출 1위 기업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 더 보면 메타는 올해 AR 글래스에 이어서 스마트워치를 선보일 것이라는 소식에 0.24% 올랐고요. 브로드컴도 오늘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했던 것은 월마트의 실적이었는데요. 월마트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지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결국에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월마트가 성공적인 AI 도입으로 수익성 증대에 나서고 있고 통상 월마트는 실적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간밤 시장이 또 주목했던 것은 유가였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미국이 이란 공습을 위해서 대규모 공군력을 중동 지역에 집결시키면서 전운이 고조된 영향인데요. 특히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이어가면서 이 통로가 장기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WTI는 어제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2% 넘게 오르면서 이제 배럴당 66달러 선까지 올라갔고요. 브렌트유 역시 이틀간 6%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대한 결정을 앞으로 열흘 안에 내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6월에도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참여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4일 만에 폭격을 승인한 것처럼 열흘의 말미가 정말 열흘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유가가 큰 폭을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자 국채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30년물 물가 연동국채 입찰에 수요가 강하게 몰리면서 장기물 금리는 결국 하락세 보였습니다. 또 오늘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면 금융주와 사모신용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점이 시장 매도세를 키웠습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블루아울 캐피털이 운용펀드 한 곳에 대한 자금 인출을 연구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사모대출 건전성 우려가 재점화된 영향인데요. 블루아울 측은 환매와 부채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세계 펀드에서 총 1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고 설명했지만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제한된 사모신용 펀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위협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루아울 주가는 5% 넘게 떨어졌고요. 업계 전반에도 하락세가 번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지표들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나오면서 이 한 주 동안 2만 3천 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해서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이를 봤을 때 미국의 고용시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보긴 아직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ISM 제조업지수와 가장 유사한 흐름이 보이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역시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수치는 16.3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전반적인 활동지수가 9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신규 주문지수와 출하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자재 등 투입 비용이 올랐다고 응답했고 31%가 넘는 기업들은 자사제품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준의 초점이 다시 고용에서 물가로 전환된 만큼 오늘 나올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창업한 지 32년 만에 세계 매출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13년간 선두를 지켜 월마트를 꺾으면서인데요.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공룡으로 불리는 양사는 최근 상대 진영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온라인 시장을 삼킨 아마존은 홀푸드를 인수하고 지역 소매점을 내는 등 거리로 나왔고 할인점이 주력인 월마트는 인터넷 쇼핑 등을 강화하면서 월가로부터 새로운 AI 거인으로 재평가받으며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뒤바뀐 순위를 두고 공허한 승리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한우물만 파온 월마트와 달리 아마존은 기술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돈줄을 늘릴 수 있었고 사실상 클라우드 부문을 제외하면 연매출도 크게 낮아져서 유통공룡 타이틀을 빼앗아오기에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해석입니다. 특히나 최근 뉴욕 증시는 업종별, 테마별로 시장 입맛이 바뀌는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워런 버핏이나 데이빗 아이홈 같은 거물들도 연거푸 빅테크를 털어내고 가치주를 담고 있는 흐름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픈 AI 역대급 투자 라운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인데요. 신규 투자 라운드의 첫 단계에는 아마존과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략적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이르면 이달 말까지 투자금을 최종 확정할 걸로 예상되고요. 논의된 최고 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할 경우 총 1,000억 달러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최종 투자 유치 금액을 포함한 오픈 AI 기업 가치도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8,500억 달러, 우리 돈 1,2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나 이번 투자 라운드의 다음 단계는 벤처 캐피털과 국부 펀드 등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 총 자금 조달 규모도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전해지면서 인공지능을 향한 끊이질 않는 우려를 눌러줄 수 있을지 시장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픈 AI 대항마로 이름값을 높이던 엔스로픽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큰손 고객인 미 국방부 펜타곤에 단단히 찍혔는데요. 사실상 결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두고 이견이 갈리면서인데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는 국방부와 달리 엔스로픽은 자신들이 만든 AI 모델이 완전 자율 살상무기 등에 쓰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엔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업체로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나섰는데 만약 실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면 국방부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업체는 엔스로픽의 AI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통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 기업에 적용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가뜩이나 역대급 기업 공개를 앞두고 몸집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엔스로픽 입장에선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절묘한 베팅도 살펴보죠. 사우디 AI 기업 휴메인이 머스크가 이끄는 AI 기업 XA에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 넘게 투자했는데 스페이스X와의 합병 직전 마무리된 덕에 스페이스X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지분 가치 상승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휴메인은 사우디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아 안방을 AI 허브로 키우기 위해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인데 이번 거래로 머스크와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스마트 안경으로 큰 재미를 본 메타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5년 전 손을 놨던 스마트워치 카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말리브2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르면 연내 새 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기몰이 중인 스마트 글라스 신제품도 속속 선보일 예정인데 한쪽 렌즈에 초소형 디스플레이가 달린 하이퍼노바의 후속작이 올해 나오고 아르테미스로 불리는 증강현실 안경도 내년 공개할 계획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현재 메타와 애플, 삼성 등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알리바바와 샤오미, 바이두 역시도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면서 차세대 AI 플랫폼 주도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짧게 짚어봤지만 최근 월가의 시선이 빅테크를 떠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가치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헤지펀드계 큰손 데이비라이온 역시 AI 랠리를 뒤로하고 소비재와 헬스케어 등 소외된 가치주를 대거 쓸어 담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대형 기술주와 에세이주 투자를 피하는 대신 포장재 기업인 그래픽 패키징과 패션 브랜드 마이클 코스, 지미추의 모회사인 카프리홀딩스 등을 매수했고요. 아카디아 헬스케어, 건강보험사 센틴, 의료용품 제조업체 헬리샤인의 지분도 대거 늘렸습니다. 아이호는 AI는 인터넷처럼 분명한 혁신이지만 이게 곧장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투자 관점에서 AI 보면 여전히 다소 혼란스럽다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열린 어제장, 시장과 함께 증권주가 또 한 번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증권업종의 동반 강세는 최근 국내 증시 호황에 따른 실적 기대감과 거래대금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보이는데요. 거래대금 확대는 증권사 브로커리지의 수익 개선으로 직결되는 만큼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올랐던 대표적인 증권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 증권부터 하나투자증권까지 모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차증권도 29.21%, 유진투자증권까지 25%대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AI 서버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삼성전기 주가가 급등세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MLCC 공급업체 무라타 제작소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7일 AI 서버용 MLCC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다며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무라타는 이번 분기 내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삼성전기 컴포넌트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10년간 MLCC 가동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향후 실적 추정치 상향의 핵심 변수로 AI 서버용 고사양 MLCC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삼성전기를 필두로 올랐던 MLCC 관련주들, 삼성전기가 대장주로서 15%대 급등세 보였고 뒤이어서 삼화콘덴서가 13%대, GIS가 10%대 올랐으며 대주전자재료까지 9.48%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태양광을 활용한 우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상을 밝힌 가운데 관련 수혜주에도 관심이 모였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관계자들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해 태양광 소재 장비 업체들을 둘러봤다고 하는데요. 이는 머스크 CEO의 우주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업계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소식과 더불어 올랐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면 선익시스템이 28%대, 특히나 한화솔루션이 27%대 오르면서 58,500원에 마무리가 됐고 이외에도 유니테스트가 11%, 대주전자재료까지 9.48% 올랐습니다. 백악관이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행동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화오션을 비롯한 조선 관련주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현지 시각 13일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계획에는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날 업종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은 조선업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한화오션을 포함한 조선주들 살펴보면 한화오션이 8.32% 오르면서 14만 원대에 마감이 됐고 HD 한국조선해양이 6.29%, 세진중공업까지 5%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마저 뚫었고 코스닥 시장에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역대급 불장입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긴장감, 그리고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 쇼크 등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가 오늘도 악재를 피해가면서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을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3% 넘게 뛰며 5,677, 이제 5,700까지 바라보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5% 가까이 급등하면서 1,160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연휴 기간 미국에선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됐고 또 눌려있던 대기 매수 자금이 한꺼번에 유입된 영향입니다. 코스피에선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1조 6,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9,200억 원 넘게 팔아냈고 개인도 8,6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적이었습니다. 8,546억 원, 장중에는 1조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역대 최대 순매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기관들도 1조 원 넘는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1조 8,3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9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표주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인덱스 차원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 처음으로 19만 전자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4.86% 올랐고요. SK하이닉스 1.6%, SK스퀘어가 1.4% 상승했습니다. KB금융만 0.8%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상승불을 켰습니다. 특히 에코프로와 삼천당제약 그리고 케어젠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에코프로가 15% 가까이 급등해서 17만 2,300원, 삼천당제약이 19.4% 급등하면서 63만 9천 원, 시총 4위에 자리했고요. 10위에 있었던 케어젠도 20% 시세 분출하면서 시총 7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환율은 강보합이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0전 상승하며 1,445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미국과 이란 긴장이 고조되며 1,450원 위로 올랐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상승폭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역외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49원 40전 기록했는데 오늘 환율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배당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찬바람 불 때 배당주보다 봄바람 불 때 배당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배당소득세 인하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 배당주 성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월과 3월에 배당 기준일이 있는 기업들, 지금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배당소득세 인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배당 성향 25% 이상과 전년 대비 배당액 10% 증가 요건을 맞추고 2월 말부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은 금융사들입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등이 27일이 배당 기준일인데요. 23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결산 배당 권리를 확보하게 되니 참고하시고요. 28일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배당 기준일이라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일본의 1월 전국 CPI가 발표되고 밤에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와 12 PC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K뱅크 일반 청약이 실시되는데 코스피 불장 속에 투심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미국과 이란 충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관련주들이 주목받았는데요.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관련주들 강세에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흐름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이란과 블루아울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시키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 일단 프리마켓을 보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강합니다. 0.3% 오름세로 거래가 19만 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3% 조정을 받으며 89만 1,000원. 반면 현대차는 0.4% 오름세 5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5% 약세로 40만 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 강세 보이고 있고요. SK스퀘어 0.2% 가까운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56만 5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에코프로는 어제 두 자릿수 상승률에 이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0.4% 오름세로 17만 2,900원. 반면 알테오젠은 0.9% 가까이 내리면서 40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BM이 0.5% 오름세 21만 5천 원. 삼천당 제약도 0.9% 강세 이어갑니다. 6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넘는 조정받으며 71만 원. ABL 바이오도 0.87% 내림세입니다. 거래가 19만 2,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역대급 기록을 세운 양시장, 오늘 차익실현 심리가 강해질지, 뉴욕 증시발 악재를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월가에서는 다시 한번 지금 뭔가 AI 공포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모 신용 펀드죠. 네. 블루아울 캐피탈 얘기가 많이 지금 또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블루아울은 처음 듣는 이름은 아니고 그죠? 그렇죠. 작년에 벌써 그 오라클에 뭐 투자를 한 해 만에 하면서 한번 얘기가 나왔고. 예. 올빼미 색깔이 일단 파랄 때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무슨 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올빼미 색깔이 있잖아요. 그 칙칙한 그 약간 먼지 뒤집어 쓴 듯한 그 색깔인데 왜 지가 파래야 돼? 블루아울. 아니, 어쨌거나 뭐 저쪽에서 주가 그 블루아울이란 주가의 흐름만 보더라도 네. AI 쪽에 뭐 투자나 그쪽은 활발한지 몰라도 그 돈 대주는 그 블루아울의 주가가 시사하는 바는 오히려 쩐주들이 네. 쫄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본인이 갖고 있는 맞아요. 채권 자체 가치가 좀 떨어질까봐 예. 돈 뺄까봐 지금 블루아울에서 지금 이제 좀 묶어놓은 거고.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자산을 매각한다니까 이게 또 블루아울이 뭔가 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게 아니냐 또 요거로 또 이제 이런 내러티브로 조금 그러니. 투자 심리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거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눈치 없는 머니쇼. 지금 누가 미국 작을 얘기합니까? 누가 블루아울을 얘기하고 뭐 이제- 이란 뭐 오프닝을 갖다가 뭐 미국이 이란을 침입하네. 아니 그래도 오늘도 또 100포인트 갈 건데. 아니 근데 이제 예.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제 보면 시장 진짜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예, 이렇게 외국인이 팔아도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관이 이렇게 떠받쳐주고 또 네.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또 이 뉴욕 증시 하락을 빌미로 좀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있잖아요. 뭘 빌미로. 무리를 하셔. 야간 선물 보니까 그냥 보합으로 끝났던데 미국장 얼마 빨리 보합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오늘도 사이드카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또 오르겠죠. 근데 소장님은 그래도 소장님만의 길을 가셔야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불안하시구나. 불안하시구나. 예. 네. 그래요. 자, 오늘도 우리 또 새로운 분을 또 네, 오늘 첫 패널로 모셨습니다. 모셔봅니다. 그로셀 자산운용 김태웅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자산운용업계 한번 분위기 좀 알려주십시오. 뭐 아주 호황일 것 같은데. 네, 자산운용업계 특히 주식형을 담당하고 있는 뭐 저희 회사나 네. 상당히 많은 자산운용사들은 좋습니다. 사실 뭐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산 규모도 커지고 네. 그다음에 고객들도 계속 개인 고객 포함해서 기관 고객들 계속 투자를 더 하시겠다고 이제 노크를 하고 계셔가지고 예, 상황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거는 당하지 않으세요? 수익률 비교는 안 당하십니까? 수익률 비교는 늘 당하고 있어서. 네, 그런데 비교적으로 예.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네. 그래도 오랫동안 운영을 했던 회사들은 시장에 올라가는 주도주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다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지금 국내장 중심이십니까? 네. 그로스일은? 예, 저희는 한 1조 한 6천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자금도 운영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 포커스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금도 집행하시고. 뭐 어찌됐건 그래도 뉴욕 증시 월가 상황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요즘 월가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제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한데 네. 미국에는 이제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한 우려들, 그러니까 네. 과잉 투자가 제대로 돈을 벌어올 수 있느냐라는 우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잠식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주춤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처럼 많이는 못 올랐지만은 앞으로 이제 유동성의 공급이 저는 이제 중반기 이후부터는 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예. 기준으로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이제 11월이니까요. 경기 진작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늦은 봄이나 가을 전까지는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해주든지 관세 걷은 거 가지고 소비자한테 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도 다시 이제 유동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많이 안 오른 시장에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꼭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재정 정책이라든지 그런 쪽에 유동성 공급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민간 위주의 유동성 공급이 있을 민간 것 위주의.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은행을 동원한다든지 예. 실질적으로 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낮춰줬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5.5조 달러나 가능하다. 예.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좀 늘릴 수 있고 물론 지금은 이제 기업 위주의 대출이 많이 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계 대출 부분에서도 분명히 규제 완화책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 세금에 대해서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다시 꼭 금리를 저희가 기대한 만큼을 안 내린다 하더라도 유동성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이 AI 관련한 논란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일각에서는 AI 정말 똑똑하다. 그리고 기술 진보 속도도 빠르다. 그런 상황이고 또 뭐 다들 사생결단하는 식으로 이제 투자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그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가 하는 또 우려도 있고요. 네. 저희 뭐 방금 좀 뭐 흰소리 하면서 시작했습니다만 블루아울 캐피탈 이것도 뭔가 조금 찝찝한데 요 AI 관련해서는 지금 약간은 주춤합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AI 바람직한 걱정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걱정. 네. 갈 길이 아직 먼데 네. 중간에 이런 점검하는 이런 아하. 기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숫자를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투자 쪽에서 보면은 그 구글이 이제 원래는 한 1,100억 달러 정도 투자할 거라고 데이터 센터 및 AI 예, 관련해서 예.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발표한 건 1,800억 불 정도 맞아요. 굉장히 크게 확장을 했었죠. 예. 그리고 그 회사뿐만 아니라 메타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올해 이제 데이터 센터 AI 관련한 것들에 대한 투자가 30에서 40% 정도 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70, 80%까지도 이제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려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언제 버는데? 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그걸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건 사실 구글하고 오픈 AI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서 투자 규모를 제일 많이 늘렸어요. 어허. 결과적으로는 투자해도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실제 이제 오픈 AI는 이제 매출하고 이익이 조금 발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펀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는 따로 이제 발표가 안 돼 있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투자도 25조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20조 원 정도의 적자가 난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분석하는 쪽에서도 보면은 한 29년에서 가야지
오픈 AI는 흑자로 갈 거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하는 사이클이지 돈을 벌고 있는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네. 옛날에 아마존도 그랬잖아요. 네. 20년 전에 아마존도 9년 동안 적자를 내다가 그다음부터 대규모 흑자와 이익을 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죠. 둘 다 제미나이가 지금 제가 본 게 월 기준에 그 MAU라고 하는 네. 월 가입자, 그러니까 월 방문자로 따지면은 이제 9억 명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오픈 AI도 비슷합니다. 거기는 주간 단위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9억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유저가 있는데, 메타를 보면은 이제 유저가 35억 명이거든요. 예. 네. 결국은 이제 아직 9억 명에서 훨씬 더 많이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잘 알잖아요. 지금 오픈 AI만 쓰지 않습니까? 예. 채채 GPT만 쓰지 예. 않고 예. 구글 항상 같이 켜놓고 검증하면서 재미나요. 쓰죠. 예. 클로드 쓰는 사람도 있고. 어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I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갈 길은 지금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유저가 늘어날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벌써 투자의 규모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예. 지금은 투자 사이클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료 유협 가입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숫자가 보여지면은 좀 안심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대표님 말씀에 이제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명분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최근에 나오는 건 이제 AI 공포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말씀해주신 대로 그 엔스로피, 클로드 코워크, AI 툴들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이라든지 물류회사, 자, 이번에는 지금 뭐 블러울 캐피탈까지 이런 식으로 그 AI 툴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그 기업들의 수익 저하로 이어지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인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큰 산업 안에서 피해를 받는 업종이 예. 있을 거고요. 그거를 잠식해 나가는 업체들은 오히려 수혜를 그렇죠. 받는 예.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지수를 투자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지수 안에서 다 녹아서 별 문제가 없는데 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업종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신 네네. 그런 업종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이제 20%나 빠졌던 것이고요. 그런 업종들은 잠식이 될 거예요. 네. 반면에 그 생산성을 누가 가져가냐 하면은 결국은 그 뭐 아마존이 됐던 구글이 됐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수익을 내는 이러한 네네. 회사들이 결국은 그 파일을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또 이제 그 많은 가치들이 어디서 창출이 되냐 하면은 소비자들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료 소비자들이 그 돈을 내고 쓰면서 좀 더 전문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놀라고 불안한 부분들은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이제 AI들이 나타나는데 맞아요. 그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혁신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놀랍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트 디자이너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이제 직업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처럼 네네. 순식간에 그 영화 수준의 그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거나 뭐 동영상을 찍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직업의 파괴와 교통정리를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기업별로는 조금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예, 예. 저기는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메타가 엔비디아 없이 한번 뭘 해볼까 하다가 결국은 GPU, 뭐 CPU 전부 다 엔비디아에다 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좀처럼 이게 또 200불을 못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냥 180불, 190불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지가 벌써 한참 됐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정말 겁나게 오르고 나서는 조금 주춤주춤한데 이래저래 들리는 얘기로 봐서는 뭐 더 가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미국의 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둘 다 이제 그 하드웨어 쪽인데 여기도 주춤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단기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정도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은 이쪽도 이미 우리 많이들 들어가 계시는데 조금 줄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그 엔비디아가 이제 사이클로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올랐던 그랬죠. 그리고 상승을 맞아요. 주도했던 네. 이런 그렇죠.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엔비디아에 대한 저도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규모 AI 투자의 인프라 투자의 대부분이 GPU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너무 투자가 많아서 좋은데 언젠가 그 투자가 주춤해지기만 하더라도 많이 올랐던 주가들이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되게 놀란 게 어제 이제 그 메타가
GPU를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또는 네. CPU까지도 같이 해서 네, 사겠다는 뉴스는 사실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였거든요. 그거 끼워 팔기 아니냐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같은 GPU랑 CPU를 같은 회사에서 네. 만들어서 이 패키지로 돌리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얘기해 보면은 메타는 자체 CPU를 만들고 있었어요. 네. 실패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네. 다른 걸 쓰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거를 썼잖아요. 원래 그래서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 TPU 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TPU보다는 GPU다 이런 해석들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네, 속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베라라는 이제 CPU를 쓰고 그다음에 루빈의 칩을 쓸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된 플랫폼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통합된 플랫폼이 훨씬 더 효율성이나 지금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빠르고요. 왜 TPU를 안 썼냐 하면은 안 쓴 게 아니라 이제 못 쓰는 부분도 큽니다. 왜냐하면은 구글이 자기 거 쓰기에 바쁩니다. 구글이 이제 TPU를 만들어서 네. 그거를 이제 메타한테도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구글이 지금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렸고요. 네. 구글의 TPU는 사실 뭐 효율성도 좋지만 원가도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TPU를 쓰면 훨씬 더 싸게 사실상 이제 메타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기다리느니 지금 AI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를 이러다가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비싸더라도 엔비디아를 택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의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은 사실 주춤했었는데 주가상으로도 주춤하고 그런데 실제 이거는 좋은 뉴스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측면에서 한번 점검하다 보면 이제 결국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어제 우리 삼성전자 19만 원에 끝났습니다. 네. 종가가. 뭐 저희 정민행 어머님을 비롯해서 다들 지금 20만 원만 오면 팔겠다고 다들 기다리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저희 엄마 목표 주가 높였어요. 더 높이셨어요? 이 와중에 이제 목표 주가니까. 목표 주가를 네, 목표 주가. 대충 어느 정도 노무라보다도 더 높게? 30 얘기하죠. 제가 언젠가는 갈 거다. 언젠가는 갈 시기의 거다. 문제고 뭐 언젠가는 가지 않겠냐 이 정도만 얘기했어요. 이 지금 이게 지금 진짜 이 기아 변속을 하면서 이제는 거의 수직 상승인데요. 네. 이거 진짜 그 증권사들 뭐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서로 지금 경쟁적입니다. 한쪽에서 20 했더니 24 뭐 그러고 있고 이제 또 민간 또 30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쪽 반도체 이거 주가 이게 지금 네. 대표님도 지금 어차피 포트에 들어있을 거고 그렇죠. 뭔가 네. 이렇게 그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합쳐서 말씀드려보면 네. 이 우리가 가격이나 차트를 안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아 지금은 네. 차트를 안 보는 게 낫다. 네, 차트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왠지 팔고 싶잖아요. 아하. 왠지 팔고 싶고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은 게 그 목표의 기준이 지금 진짜 탑 전문가 애널리스트들도 그 기준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맞아요. 예. 저희 같은 투자가들이 예. 감히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간으로 봐요. 언제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언제부터 둔화될 것이냐라는 거를 조금 어렵지만은 네. 그래도 그 판단을 해서 나는 6월 달까지는 괜찮다 이러면은 그때까지는 차트랑 가격 보지 마시고 그냥 들고 다른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차라리 같다. 예. 어제 나온 개그입니다만 와이파이 안 터지는 쪽으로 그냥 아예 여행을 가든지 네, 한 몇 그것도 달. 맞아요. 좋은 네.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간이 저도 여유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26년까지 HBM 완판된 건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리고 27년에도 지금 과거하고 다른 사이클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픽스를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년도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격과 물량을 같이 픽스하고 물론 이제 수정 조항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장기 계약 위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2차 전지나 장기적으로 발주가 나오는 이런 산업에서 볼 수 있던 특징들이 반도체에서도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극심한 쇼티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이 증설을 해서 이제 제대로 들어오는 증설의 규모는 이제 내년부터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은 연말까지는 되게 좋은데 네. 주가는 항상 6개월을 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 좋으면은 지금 6개월을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올해 그 여름까지는 괜찮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여름까지는 안 보고 그냥 가시면 안 보고 가져가시면. 여름 휴가 다녀와서 그때쯤 한번 예, 이제 그때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네. 그때 고민을 해도 된다. 늦지 예,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중간에 이제 네. 저희가 의견을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 뉴스가 있는데 그거는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연초에 발표해 놓았던 투자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아. 변경시켰을 때 예. 그때는 한번 굉장히 크게 출렁일 겁니다. 예. 네, 그때만 조심하시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투자를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좌 열어보기보다는 그런 뉴스들만 계속 검색을 해야겠네요. 일단은. 네네 여기서 잘 말씀을 매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제 많이 빠지면서 그날 이제 조금 일부 차익 실현하셔도 그 확인하고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결국에는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대규모 그런 투자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에너지 쪽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핵심 소재 이쪽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쇼티지, 병목 현상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도 여러 차례 예. 얘기했지만은 반도체랑 에너지 두 가지가 핵심 쇼티지 에너지,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에너지는 지금 모든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자력으로 이제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적도 굉장히 오래됐었고 예, 예. SMR 얘기도 많이 하지만 아직 네. 제대로 상용화 그렇죠. 시켜서 지은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첫 번째 SMR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게 완공이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그 원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비어 있는 거를 뭘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석탄 발전을 하기는 좀 그렇고 LNG 이제 가스 발전 이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태양광 풍력들도 다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잘 되니까 원전이 잘 되면 풍력이 죽을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모든 에너지 발전원, 가스 터빈 포함해서 또는 보조 발전 뭐 그거를 위한 저장 장치 이런 수직 계열화된 체인들이 모두가 지금은 당분간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고 보니 뭐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조금 지수 요새 날아가는 거에 비하면 조금 못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네요. 과거에 과거란다. 무슨 뭐 매드맥스 같은 영화라든지 SF 보다 보면은 미래를 갖다가 상정하면서 환경은 굉장히 황량해졌는데 뭐 물을 들고 있거나 예. 무슨 뭐 석유를 갖다가 확보하고 있거나 하면은 아주 뭐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매드맥스 보면 딱 그런 네, 환경이 그런 나오죠. 느낌이.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랬던데요. 나중에 결국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전력 갖다가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거다. 그 말씀이 이제 에너지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래요. 아니 그리고 지금 저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금 미국의 우리 대미 투자 혹시 그쪽에 어떤 정보가 좀 있으세요, 대표님? 일본은 지금 이제 뭐 아주 미국이 좋아할 만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해야 할 만한 그런 어떤 템포로 또 이렇게 한 3건씩 해갖고 탁탁 잘 맞춰가는데 우리도 이걸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문제는 이제 국회 입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정치적인 이슈고 네. 저희도 중간 선거가 있고 그렇죠. 지방 선거가 있고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제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자동차 관세를 25% 올리겠다라는 예. 압박도 했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또 압박이 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국회는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좀 더 약간 일본에 비해서는 더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가진 게 많다. 미국이랑 이렇게 협상을 예. 할 때 한국이 예. 가진 게 많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LNG 천연가스 수입하고 터미널 짓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스페셜티라기보다는 대규모 이제 LNG 미국에서 나는 이제 천연가스를 구매를 하고
또 미국의 이제 그런 핵심 건물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반면에 한국은 이제 분야가 완전히 좀 다르죠. 한국은 실질적으로 제조의 역할, 제조 공장의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건데요. 특히 이제 뭐 방산 쪽에서는 이제 군합을 만들어주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 에너지 인프라코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미국의 원전을 짓는데 이제 도움을 줘야 할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 마찬가지고요. 삼성이 이제 테일러팹 짓고 파운드리 짓고 이런 것들도 테슬라랑 협력을 하는데 삼성이 없으면은 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돈으로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기술과 생산 설비와 능력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압박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크게 틀어버리고 또는 계속 괴롭히고 이럴 상황은 아니다. 네. 특히 중국 때문에 미국의 제조 공장이 원래는 이제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쪽에서 이제 텐션이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과 대만을 주축으로 해서 생산 기지나 생산 공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만은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네. 대만 자체도 미국에다 공장을 다 짓나 그러면은 대만의 안보에 위협이 생기기 때문에 네. 끝까지 지키고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또 이제 제조업에서 싸게 잘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 또는 산업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핵심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은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핵심에 반도체, 조선, 뭐 방산 또는 전력기기 이런 네. 부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AI 시대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 그런 섹터들 좀 투자 관점으로 조선 원전까지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도 괜찮은 거고. 네, 원전은 장기 사이클이기 때문에요. 원전은 장기 사이클.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전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고 있는 원전 업체들이 네. 가스터빈 이런 걸 다 해요. 네. 사실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출 비중이 가스터빈이 훨씬 더 그렇죠. 많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가스가 다시 그렇죠. 부각이 되잖아요. 예. LNG나 이런 에너지 발전에 부각이 되는 산업들이 돌아가면서 좋은데 예. 거기서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태양광이 다시 확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에너지. 하나솔루션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하나솔루션 보면은 네. 태양광 이제 우주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 만들어서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는 건데 충분히 이제 미래에 가능한 일들이고 네. 그런 핵심은 어쨌든 쇼티지, 에너지 쇼티지 이런 부분들에 수혜를 받는 많은 업종들이 다 한국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차피 또 이제 개장하면은 이제 국내 중심으로 얘기할 거니까 그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앞서서 그 대표님이 좀 상대적으로 약간 덜 오른 미국 뉴욕 증시에 대해서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기간으로 놓고 보면 사실 그동안 미국은 이제 나스닥은 좀 많이 올랐었고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었던 거고 그 사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빠르게 올라온 거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그런 측면에서 나스닥 쪽 본다고 하면은 하드웨어 쪽은 계속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게 괜찮은 거예요. 네, 미국은 이제 저는 뭐 빅테크 중에서는 구글부터 이제 시작을 이렇게 쭉 하거든요. 구글, 예. 그래서 알파벳. 예, 아마존도 저희는 좋게 보는 이유가 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로봇을 많이 쓰면서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이제 아마존의 마진율을 OP 마진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역할들을 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글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비싸게 GPU를 팔고 있는데 마진율이 엔비디아가 GP 마진 75%가 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체 생산하는 TPU는 그거보다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네, 마진율이 높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네. 전 세계 90%의 마켓 시어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유튜브도 갖고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구글에 있는 또는 우리가 네이버에 있는 그런 블로거나 이런 정보보다 유튜브에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거든요. 요즘에 다 유튜브부터 켜서 검색을 하시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정보는 굉장히 정확해요. 예. 왜냐하면은 유튜브는 자기가 수익 배분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을 갈아 넣어서 유튜브에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을 합니다. 예. 그러면 구독자가 늘어나면 예. 바로 거기서 협찬을 받지 않더라도 예. 그냥 가입자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퀄리티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러한 데이터의 소스를 갖고 있는 기업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회사들이 이제 고전을 하는 메타가 예. 고전을 하는 이유들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의 검색 결과가 되게 좋다라는 것은 데이터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은 빅테크 M7에서도 네. 계속 차별화가 돼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잘 찍어내야지 되는 거고 그냥 M7이 그냥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미국 지수가 그냥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는 소외되는 업종도 되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냥 그런 게 다 어렵다 이러면은 뭐 QQQ라는 이제 나스닥 ETF나 그냥 S&P 500의 지수를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조금 아까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소프트웨어나 이런 회사들은 AI한테 패권을 뺏기고 마켓쉐어를 잃어버리는데 네네. 그걸 가져가는 또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포트폴리오 다원화해야 되는 이러한 기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지수가 뻗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 예상되고요. 5,705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1,158이죠.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8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호가는 13만 4천 원이고요. 현대차입니다.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40만 3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73만 원. SK스퀘어가 1.2%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 예상 체결가 17만 1천 원. KB금융 2.4% 상승 예상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호가 흐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123만 원으로 7% 상승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불안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는 또 이러한 모멘텀까지 좀 이어지면서 호가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0만 7,500원, 에코프로가 1.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4,800원, 에코프로비엠 예상 체결가 21만 7천 원이고요. 삼천당지아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65만 4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상 체결가 71만 1천 원이고요. 에이빌바이오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코롱티슈진 호가 9만 3천 원이고 케어젠, 리노공업, HLB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소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재미나이랑 어떤 대화를 하고 싶으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재미나이랑 지금 굿모닝 인사하신 거 아니에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났어요. 죄송해요 진짜. 아유. 아니 이거 아예 안 들고 와야겠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왜 앞에 꼭 제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멘트를 할 때 지난번에는 코를 시원하게 드시더니 이번에는 재미나이로 그렇게. 죄송해요. 괜찮아요. 동시오가 다 살피신 거죠? 네. 아유.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시장 분위기? 네, 소장님 보시기에. 어제 좀 많이 오르니까 좀 쉬어갈까요? 아니면은 안 쉴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쉬겠습니까? 지금 뭐 모든 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정치가 올랐나 내렸나 안 살피게 되고 환율이 오르고 있나 안 내리고 있나 안 살피고 되고 뭐 뉴욕 시황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뭐 투심이 위축 우리는 됐고 뭐 이런 얘기고 그런 상황이라서 글쎄요 멈추기 전까지는 뭐 저도 이제는 그리고 그거 하게 됐어요. 간밤에 무슨 뭐 필라델피아 뭐 제조업 지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의 뭐 주간 실업 수당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또 무역 수지 이런 게 소위 말하는 그 이코노미스트들 전문가들의 예상과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증가를 하는데 증가폭을 갖다가 예상치를 뭐 확대 넘어섰다가 아니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예. 이쪽으로 봤는데 얘는 이쪽으로 가버린다든지 네. 그러면서 점점 느끼는 게 야 지금 이 시장이 소위 말해서 나 전문가요, 나 시장 많이 봤어요 하는 사람들이 판판이 이렇게 바보되는 그런 장이구나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개인주도 장이거든.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 오면은 통상 그렇게 되고 우리 이제 뭐 차트 안 통하고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차트 보면 괜히 네. 팔고 싶어지는데 안 보는 게 맞다 하시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 안 통해요. 지표 안 맞아요. 이렇게 되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외국인도 지금 스텝 고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떨 때는 뭐 대규모 1조 가까운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어제 보면은 그렇죠. 왔다 갔다 예, 하는데 예. 이 친구들 보면 그 다음 날 보면은 왜 그렇게 팔았니, 왜 그렇게 샀니 싶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은 뭐 개인들이 뭐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들이 스마트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스마트해진 개인도 계시지만 일단 이 인해 전술에 네.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우리 뭐 그 기관 순매수로 잡히는 게 네. 저기 기관 돈이에요. 전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돈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 아니 실제 저기 대표님 고객분들 중에 나 이 정도 수익이면 됐다 하고 이렇게 돈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나오시나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돈을 뺀다기보다는 예. 지금 이제 롱숏이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머물긴 하는데 뭐 목표 수익률이 만약에 뭐 6천 후반으로 가더라도 한 20%고 그냥 롱숏과 같은 헤지펀드를 하더라도 한 15% 정도는 하니까 예. 밑에 다운사이드가 좀 막혀 있는 롱숏 펀드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여름부터 그렇게 권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조금 빠르신 분들은 촉이 네. 좀 있으신 분들은 네. 빨리 움직이십니다. 예. 아니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는 우리 시장 뭐 사실 소장님이 지금 시장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 네네.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다 틀려왔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앞으로 우리 시장? 좋죠. 아니 근데 왜 뜸을 들이세요? 네. 전문가 틀렸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곡선을 깔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까 하다가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 가본 길을 네. 섣불리 판단하거나 이제 겸손하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옛날에 우리가 많은 버블하고 비교하잖아요. 닷컴 버블이나 이런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한국이 오른 거는 미국은 이제 조금 많이 오르고 주춤하고 있지만은 네네. 한국이 지금 오른 거는 사실 어닝이 더 빨리 올랐어요. 아 기업들. 기업은 예, 물론 예. 이제 반도체가 거의 70% 이상 기여를 했었는데 네. 제가 연초에 불과 1월 한 초중순점에 자료를 만들 때 한국의 올해 예상이익 증가율이 55%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익 증가율이 80%로 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와, 그게 다 반도체 때문이에요? 거의 반도체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상향 조정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직도 컨센서스 삼성전자 뭐 170조 원 정도 영업이익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사 리포트들 보면 200조 이상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결과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허수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익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그러면은 이제 신고가가 계속 나고 있어서 지금 한 13배, 14배 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지금 다시 PR이 10배로 떨어져 있어요. 아 워낙 기업들 실적이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가 크니까 10배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구간에서 PR은 12배, 13배 정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평균이 10배였어도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좀 멀티플을 더 많이 주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12배를 준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7천이라는 숫자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닝 상향 조정을 좀 보면서 하는데 반면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징이 뭐냐면은 네. 주가가 언제 꺾이냐면은 PR이 너무 쌀 때 꺾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 PR 5배 수준이거든요. 예. 네, 5-6배 수준인데 그때 피크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익이 많이 났을 때가 피크고요. 아하. 이익이 아주 적어서 적자날 때가 PR이 낮다. 바닥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냥 밸류에이션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사이클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그 투자가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의 기울기가 네. 죽는지 요거를 좀 같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래도 그게 모두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풍부한 자금 그리고 주택을 살 자금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넘어온 상황이라 네. 대출 규제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주택 그러니까 이제 예. 아파트 강남 아파트 산다고 예. 30억만 모으면 되니까 내 예. 20억 모았고 예. 이제 대출 10억만 받아서 해서- 사면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일단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예.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2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가 되겠고 여기에다 이제 블라울 캐피탈 AI 공포가 결국에는 이제 금융 위기로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국내 증시는 뭐 미증시와는 좀 다른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관들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에 또 두 반도체 종목이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지금 보시다시피 양시장은 일단 상승 출발입니다. 어제와는 약간 좀 다른 출발이긴 합니다만 사실 또 최근에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설사 오늘 좀 쉰다 하더라도 좀 건전한 조정 또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5,691,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1,159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이네요. 지금 189,900원, 189,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소폭 내림세로 89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33,300원이고 현대차가 오늘 강보합권으로 514,0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402,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올라갑니다. 173,500원, 그리고 SK스퀘어가 좀 떨어지네요. 563,000원이고 기아가 168,9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98,600원이고요. KB금융 169,200원으로 1.6%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0.4% 상승합니다. 173,100원이고 알테오제는 좀 떨어집니다. 408,000원. 에코프로비엠 보합이고 삼천당제약이 1% 상승합니다. 646,000원, 648,000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715,000원으로 0.28%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ABL바이오가 보합권이고요. 케어제는 1% 상승합니다. 코롱티슈진 92,200원, 리노공업은 좀 떨어지네요. 98,600원, HLB가 보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LPG 관련주, 정유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지금 12%, 13% 급등합니다. 17,300원 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도 6% 강세고요. 극동유화도 1.6% 올라가고 S오일이 4.7% 상승하면서 116,200원, SK가스도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대성산업도 3%대 강세입니다. GS도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주항공 쪽도 좋아요. 지금 한화시스템이 13% 급등합니다. 12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 스피어도 11% 급등 중이고 HVM, 루미르도 7%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20만 1,000원으로 4.5% 강세고 한국항공우주도 1.6% 올라가고요. 세트랙아이도 18만 7,200원으로 2.6% 상승합니다. 퍼스텍, LIG 넥스원도 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26,850원으로 2% 이상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올라갑니다. 오늘 우주항공 쪽, 방산 쪽 다 움직임이 괜찮네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지 최근에 또 금융주 흐름 좋으니까 금융주 증권주도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증권주 내에서는 NH투자증권이 10% 급등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증권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SK증권도 19% 급등을 합니다. 증권주 좀 볼게요. 하나투자증권도 3% 강세. DB증권도 6% 올라갑니다. 오늘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SK증권. 흐름 굉장히 좋아요. 상상인증권도 20% 급등 중이고 아무래도 이제 한 주당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증권주들이 좀 몸집이 작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어제까지도 이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조금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교보증권 8% 강세입니다.
금융주도 좋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2% 올라가고요. 신한지주, KB금융, 기업은행까지 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는 2,101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207억 원, 기관은 91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65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4억 원, 4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좀 올랐는데 오늘 달러원 환율 5원 50전 상승하면서 1,45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좋네요, 지금. 예. 오후 어떨지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오후. 아, 그죠? 네. 예. 일단 뭐 우리 방송 딱 끝나고 나서 한 10시 반 무렵부터 또 약간 또 통상적으로 색깔 네. 약간 바뀌고 수급도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돌고 하잖아요. 네. 지금은 보니까 우리 어제와는 달리 우리 또 개인들이 다시 이제 순매수, 개인들만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니케이는 하락하면서 가고 있고, 환율은 다시 50원대 복귀 뭐 그런 상황인데, 맞아요. 아까 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그게 참 컸던 것 같아요. 뭐 한 1, 20억 내 돈 열심히 모았고 여기서 한 또 절반 가까이는 대출 받아서 이제 한번 똘똘한 놈 한 채 한번 도전해볼라 했던 게 꽉 막히니까 그 모아놨던 돈을 은행에 둘 수는 없고 다 이쪽으로 올만했네요, 그죠? 네, 일단은 뭐 실제 저는 뭐 그런 사연들 그 돈이 많이 듣고 고객 많이- 중에도 그런 뭐 자녀분한테 집을 사주려고 그랬다가 그 돈을 모아놨는데 못 사게 돼서 네. 그동안 굴려야 된다 예. 이런 고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게 뭐 이번 작년부터 있었던 우리 한국 증시 랠리에 제일 큰 몇 가지 꼽을 수 있지만 유동성에 도움 컸다는 거 하고 뭐 정책적인 어떤 의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네. 깜짝 놀랐네요. 시청자분이 말씀하셔갖고 진짜인가 싶어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지금 시총이 영국 다음이네요. 와. 세계 8입니다. 아, 이거 여기서 뭐 한 6천 가든지 빨리 가든지 아니면은 환율만 여기서 한 1,400 밑으로 가면 이거는 뭐 환산하면 영국 따라잡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제 사실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걱정 없으실 텐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여름쯤에 이제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아니면은 갖고 계셨다가 좀 일찍 파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도체는 어쨌든 그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이 이미 40%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가시성이 좋고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냥 돈이 있으실 때 또는 투자를 해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바꾸시게 되면은 그냥 필수로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종목군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섹터들 중에서 예를 들면 어디요?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는 네. 저는 바이오 바이오테크 위주로 해서 네. 신약 플랫폼을 좀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유망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보다는 미국에 또는 빅파마들한테 기술 수출을, 기술 이전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있죠.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고요. 아, 기업명을 말씀은 해주실 수 없어요. 뭐 알테오젠도 그런 회사고요. 예. 알지노믹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캠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다 신약을 태워서 거기다가 전달 물질 ADC라든지 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네요. 네,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예. 종목들이고 알테오젠도 올해 뭐 로열티 들어오면서 이제 이익도 뭐 크게 늘어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업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봇이 화두였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제일 큰 수혜는 사실 현대차입니다. 왜냐하면은 완성된 로봇을 갖고 있는 회사는 현대차밖에 없고요. 현대차 그룹이죠. 네, 그리고 사실 뭐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폭등을 했는데 네. 0.1% 갖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도 이제 시총이 맞아요. 작으니까 미래에셋이. 네. 그런데 사실 지배주주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30% 갖고 있고 나머지 합치면 60%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라는 로봇은 미국계에서 이제 3대 안에 들어가는 로봇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성장 산업 이런 쪽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섹터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있습니다. 바이오라든지 현대차 그룹주. 네.
그럼 말씀해 주신 증권이나 금융 쪽은요? 이쪽은 또 시장이 좋으면 덩달아 올라가는 섹터니까 네. 또 좋게 보실 것 같은데요. 증권은 이제 거래량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예. 당연히 이익이 수반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 소각 외에도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네. 사실 KB 기준으로는 주주 환원율이 거의 50%가 넘어섰어요. 그래서 많이 좋은데 더 늘리기는 좀 부담이다. 아. 은행들이 대부분 평균 50%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증권은 아직도 30%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주주 환원 또는 자사주 매입소가 아까 그렇게 중소형 증권사들이 올라가는 거는 예.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증권사들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시행되는 뭐 3% 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지주사라든지 이런 쪽들도 눈여겨볼 만한 섹터입니다. 지주사, 다시 등장하네요. 지주사. 그렇죠. 한참 지주사도 흐름이 좋았다가 최근에 약간 소외됐는데 네. 다시 좀 볼만한 거예요. 지주사 ETF도 있고요. 예. 우선주 ETF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두 가지 포인트가 지주사들은 대부분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요. 두산그룹 또는 CJ그룹 다 자사주 6%, 뭐 10%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되면은 1년 안에 이제 소각을 하거나 유예를 주고 소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주주 환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주사라고 해서 다 지주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본업이 좋으면서 지주사인 경우가 접근 가능한, 투자 가능한 이러한 대상인데 그거는 이제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뭐 HD 그룹들은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좋고요. CJ 그룹도 올리브영을 갖고 있고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래서 또 좋잖아요. 두산그룹도 에너빌리티의 원전, 그렇죠. 가스터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 두산그룹들도 CCL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좋은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그룹 내에서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지주사하면서 동시에 네. 주주 명부 보면 자사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그룹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주사들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요. 우선주는 왜 말씀드렸냐면 보통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우선주하고 괴리가 커졌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은요, M&A가 된다든지 인수합병을 할 때요, 우선주의 권리가 의결권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도 그 괴리가 높은 것들은 어. 좋은 기업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어허. 그게 좁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메리트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야, 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운때가 맞아서 그런지 5천 했더니만 5천 진짜 가더라. 그러면 코스닥 3천도 가겠다. 해서 지금 이제는 코스피에서 좀 차익 실현하고 코스닥으로 옮기자 뭐 이런 분위기고 거기서 또 이렇게 정부에서 살짝 운만 띄웠더니 이제 조금 시원찮은 좀비 기업들 내지는 뭐 동전주들 좀 정리하겠다 했더니 그 뭐 한 2주 사이에 지금 2배, 3배 막 가고 있습니다. 500원, 700원, 800원 하던 놈들이 지금 막 2,000원 가까이 오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코스닥도 진짜 3천 가려면은 대표님 보시기에 뭐가 좀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3천 좀 세게 부르긴 했는데 지금 이제 예. 상승률이 그러면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이익이 안 나는데 좀비 예. 기업이라고 하죠. 예, 이익이 예. 안 나는데 증자를 통해서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은 예. 사실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리한다는 거는 이제 소액 주주들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예. 다 매수 청구권을 발생시켜서 다 매수해서 상장 폐지를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연명하기 위해서 별것도 없는데 자꾸 호재 뉴스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증자시켜가지고 살아나고 예, 하는데 예. 그게 사실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그러한 아주 일부의 작은 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솎아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좀 건강한 또는 지금은 시총이 낮지만은 크게 점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계속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런 역할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벤처 활성화도 하고 있고 투자 자금 만들어서 공동펀드 조성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토양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코스닥에서 잘 되려고 그러면은 세 가지 업종이 잘 돼야 되는데 잘하는 바이오 1등, 그 다음에 2차가 2차 전지, 예.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예. 이렇게 세 개가 제 예. 핵심들입니다. 근데 두 개 업종은 다 좋아요. 아까 바이오 말씀드렸듯이 좋고 그 다음에 소부장도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익이 2배씩 점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이. 네, 그리고 그래서 다 좋고요. 2차 전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진짜 로봇에서 이제 쓰게 되게 되면은 그때 또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3천까지는 아니지만은 코스닥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뉴스를 좀 체크하면 좋을지 말씀을 주셨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제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여러 여건상 지금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우상향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약간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건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쪽을 이제 예,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 말을 네. 담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네. 리스크 지금 이제 한국을 상승을 이끌었던 기업이 사실은 빅테크의 수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미국에서 두려움이 있고 조정을 했던 이유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과잉 예, 투자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많은 투자가 어디로 이루어지냐면 다 GPU 사고 HBM 반도체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즐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 잘하다가 그쪽의 투자 규모가 결국은 누군가가 오픈 AI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쪽에서 투자 규모를 확 줄이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그 네. 하나를 조심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삼성전자가 이익을 많이 내도 네.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 고용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있으면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최근에 이제 논판 페이롤이 13만을 좀 넘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예. 저희는 그거를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14만이 그것도 계속 딜레이돼서 나타난 이제 통계 지표이고 예. 실질적으로 더 몇 개월을 봐야 되고 저희는 같이 보는 게 이제 챌린저스에서 발표하는 잡컷이라는 그러니까 해고 지표를 보는데 네. 그거는 4만 정도 하다가 저번 달에 10만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예. 해고가 계속 되고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지금 10%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AI를 쓰지 신입사원을 고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이 4% 후반 정도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신호다. 매크로적으로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매크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고용 시장이 신규 채용 안 한다 하더라도 기업들 수익성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쨌건 그 부분은 또 그런 걸 좀 논외로 하더라도 전체 고용 자체가 줄어드는 건 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의 GDP의 70%가 GDP. 소비이고요. 네. 소비는 이제 아무래도 가계 자산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혼조세입니다. 코스피 장중에 5,700선 돌파했었는데 지금은 상승폭 조금씩 줄여내고 있습니다. 0.3% 오름세로 5,696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1,148선에서 움직임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1,733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금액은 소폭이지만 23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만 홀로 2,28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18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216억 원 팔아냅니다. 개인만 홀로 1,47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패널과 우주항공과 국방업종, 석유와 가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 생물공학,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미국과 이란 충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현지 시간 19일 약 2% 상승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LPG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오릅니다. 흥구석유가 17.6% 급등하며 17,990원, 중앙에너비스가 12% 넘게 상승하며 19,51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SOL도 5% 가까운 강세입니다. 116,400원. SK이노베이션도 5% 가까이 오르며 124,400원에 기록하고 있고요. SK가스가 4%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24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미국과의 핵 합의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임박했던 징후가 포착되는 가운데 방산주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는 한화시스템이 9.6% 강세, 거래가 11만 6,600원이고요. 퍼스텍도 9% 오름세로 5,8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STX 엔진이 8.1%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35,950원. 이외에 에스코넥이 4%대, 한일단조가 5.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험주가 상승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보험주 내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이 13% 강세, 거래가 8,4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롯데손해보험도 두 자릿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9.9% 강세, 거래가 2,135원입니다. 또 홍구화재가 8.2% 상승세 보여주면서 4,800원, 삼성화재가 6.1% 오름세로 6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해상까지 4.3%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36,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줄줄이 급등했던 증권사들도 강세 이어갑니다. 현재 증권주 내에서는 상상인 증권이 16% 급등하며 1,348원대, SK증권도 1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교보증권이 3.7% 오름세로 16,530원, NH투자증권이 6.26% 강세, 거래가 39,0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까지도 2.4%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46,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피 5,700선마저 돌파했었는데 지수 상승을 주도하던 반도체 쪽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피도 조금씩 상승폭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방원 대표주들이 지수 상승 쭉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장중에 힘이 좀 빠질지 흐름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 쉬어갑니다만 최근의 흐름 보면 그야말로 이제 파죽지세죠. 예, 네. 파죽지세. 네. 예, 그래요. 오늘은 박준영 한반도 대표이사와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K반도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살이 좀 부르셨다. 그런 거요. 요즘에 주식처럼 불었으면 좋겠어요. 주식처럼 불었다. 살이 풀었다. 우리 박 대표님 삼성전자에 언제까지 근무하셨던 거죠? 2015년까지 있었으니까 10년 전이네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컨설팅을 2022년 말까지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2015년에 10년 뭐 저는 잘렸습니다만 박 대표님은 그냥 나오신 거죠 본인이. 네, 네. 한반도가 뭐죠 이게? 한국 반도체 도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아. 줄임말 만드는 그렇습니까? 법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법인인데 네. 그래서 반도체 뭐 컨설팅 그다음에 이제 기업 뭐 이런 뭐 강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아니 이제 또 워낙 그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이제 좀 전문가의 뷰를 저희가 듣고 싶은데 삼성전자 지금 뭐 이제 목표 주가 각종 증권사 또 해외 IB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 그냥 네. 투자자들께서는 어떤 네. 느낌일까? 이게 더 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자료가 너무 잘 준비돼 있어서 목표 주가 올리고 계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네. 저처럼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삼성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올해 떨어질 일은 없다가 가장 강력한 의견인 것 같아요. 올해 떨어질 일은 없는 것 같다. 예. 금년에는 주가는 안 예, 떨어진다. 뭐 많이 얘기 나왔지만 이제 네. 매출과 가격으로 봤을 때 아시겠지만은 이제 퀀턴티라고 하는 물량은 너무 부족한 상태인데 네.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물량이 특히 이 메모리 3개사는 다 팔렸습니다 이미. 네. 다 팔려 있고 라인을 지을 수 소위 이제 퀀턴티를 늘려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경향도 많이 없어요. 지금 이제 아주 빨라야 올해 말 정도의 웨이퍼가 나올까. 그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내년도에나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퀀턴티라고 하는 가격을 하락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뭐 소위 D램 거지 뭐 아니면 이런 얘기 램마겟돈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D램이 부족하다. 램이 부족하다. 메모리가 부족한 거 램마겟돈 해가지고도 나오는 이런 수많은 이 키치 같은 언어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그 증권사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에서 더 난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외국의 엠리스, 핀테크 회사들 자체에서 다들 반도체를 원하고 있는데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욱더 원하고 거기서는 무슨 버블이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과 물량이 떨어질 리가 전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상황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3조 원이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나온 것처럼 170조 원 쪽이 있지만 올해 1월 달도 계속 애널리스트 분들 계속 올리고 있죠. 주가 이게 네. 어떤 이익률 전망치 같은 경우도 보통 만났을 때 작년보다 한 3배는 뛸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업계 친구들의 얘기거든요. 그 표면적으로 와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특별히 주가 하락 요인이 없다고 봤었을 때는 올해보다는 실적은 나아질 거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고, 뭐 이런 걸 봤었을 때 이 목표 주가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그러면 국내외 증권사들이 내놓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상향 이 유행이 그러면 박 대표님 보시기에 이게 뭐 단순한 부안해동이나 뭐 유행을 쫓는 정도가 아니라 근거가 있다. 네, 지금 뭐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도 뭐 탑 10 기업 전 세계 탑 10 기업 중에 9등할 것 같다. 영업이익이 전 세계 탑 10 기업 중에. 탑10 중에 영업이익이 9등.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삼성전자가 혹시 1, 2등 하는 거 아니니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1, 2등이요? 전체에서 전 세계에서 1, 2등 하지 않을까. 그럼 엔비디아도 제낀다. 엔비디아도 제끼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전망도 가능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D램이라는 메모리라는 시장 자체가 원래는 시스템 반도체 대비해서 한 1대2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해가 작년에 2배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규모가 얼마큼이냐면 작년에 보통 2,500억 불 정도 잡거든요. 메모리. 네. 그다음에 이제 랜드 보통 시스템 반도체 5천 정도 잡습니다. 근데 이게 2,500이 올해 5천 된다고 하는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에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27년도에는 요것의 절반. 그러니까 2,500, 5천, 7,500. 이런 예상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수요는 계속된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단순히 어떤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도 불안하죠. 아니 이렇게 예상해도 될까? 근데 이런 예상이 실제 눈에 보이는 거고 올해 이제 2월 달에 수출 딱 상반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을 봤더니 수출의 증가폭이 200%인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뭐 작년은 안 좋았습니다. 네. 작년에 하반기부터 좋아졌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예상폭이 여러 가지 지표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질문지 순서하고 막 다르게 되는데 바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니 박 대표님 그 HBM 뭐 3, 4 이렇게 막 오는데 이게 그렇게 남들이 쫓아오기 힘든 기술입니까? 다른 데서? 예, 일단은 그 메모리 3강은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쫓아하기는 어렵다. 다른 데라고 친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중국이죠. 네. 중국이랑 보통 3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예, 미국과 대만과 일본은 메모리를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예, 못 만듭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특이하게 메모리 기술과 그 보시면 대만의 TSMC 못 만들어 이런 생각하실 거잖아요. 글쎄, 예. 근데 TSMC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만드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성능과 미세화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여기는 면적이 좀 넓은 상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반도체 예. 칩 자체가. 근데 예. 메모리는 항상 좁은 면적에서 계속 여기다 많은 스위치를 꽂아넣는 걸 했는데 이 기술을 한순간에 따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를 시도했던 게 이미 옛날 얘기인데 2008년도에도 TSMC도 그때 이건 예전 계실 때 그 대만의 반도체 회사 하나를 샀다가 그걸 이제 팔았습니다. 아, 우리는 안 되겠다. 메모리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아, TSMC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지금 뭐 라피더스라고 하는 팹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따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시장의 80% 70% 정도를 한국 두 회사가 하고 있고 네. 마이크론은 일본의 옛날 회사들이 뭉쳐 있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미국 회사라고? 미국 회사긴 하지만 주로 팹은 다 대만과 싱가포르와 일본에 있어요. 아하. 그래서 마이크론은 2016년에 예. 일본이 마지막 메모리 회사 망했던 엘피다를 합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 엔지니어가 아시아권의 엔지니어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만드는 그 득달 같은 이 좁은 면적의 이걸 수위를 올려주는 방식이 일단 아시아, 한국과 대만, 근데 대만은 팔렸고 한국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업계 전망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새롭게 투자해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1년에 아시겠지만 팹 짓는데 드는 비용이 50조 원이거든요. 예. 하이닉스가 보통 20에서 3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떤 회사가 50조부터 100조 정도 넣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는 맡겨야겠다. 메모리는 따라가기도 어렵고 우리가 만들기도 어렵겠다. 이렇게 하는 상태가 있고 물론 예. 몇 번째 사례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텔 같은 경우가 예전에 다른 메모리 X포인트라고 해서 했던 P램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만들었다가 또 실패했고 이번에 소프트뱅크의 우리 손정희 같은 경우도 인텔이랑 같이 해가지고 2030년까지 메모리 만들어 볼까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네. 그것도 2030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메모리는 지금 이 3개사가 과점 형태인데 예. 그 중에서도 요거 기술력을 따라오는 것이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가슴이 떨리네요. 네. 좋은 의미로. 좋습니다. 아니 뭐 행주산성의 죄다 원조 국수집이고 대부도 가면 죄다 원조 할머니 칼국수고 장충동 가면 원조 족발인데 그 장사 되는데 하고 안 되는 데는 확연하게 구분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돈 되는 데다 싶어서 다른 데서 지금 달라들어도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아직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 같이 얘기 나누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예? 이게 왜 그러냐? 메모리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냐? 글쎄, 생각해봐야겠죠. 예.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 GPU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엔비디아 GPU가 속도가 만약에 10이에요. 만약에 10이라고 잡을게요. 이 10이라고 잡아놨는데 여기 10이라고 하는 속도를 읽을 만큼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메모리거든요. 왜냐면 메모리가 느리면 메모리가 없으면 아무리 10이 있어도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빨리 갖고 와야 데이터를 생산하고 처리를 할 텐데 예.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버리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거 시간 지나가서 메모리가 더 중요해지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상용화됐어요. 딱 보시기에 그럼 자율주행차용 CPU가 좋겠다 하시겠지만 메모리 D램이 더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차가 인식을 딱 하고 나서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0.1초만 느려도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속도에 더 중요한 게 D램인 거예요. 하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센츄릭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 D램 회사들, 메모리 회사들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기준이 뭐 지금 작년 대비 2배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이 기술적 니즈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게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다. 진짜 우리 매번 느끼는데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눈치 없죠. 디램 관련주 빠지는 거 봐. 그러니까. 우리 뭐 로봇 전문가 모셔가지고 또 로봇 얘기 한참 또 들을 때는 그날 또 로봇 맞았어요. 빠집니다. 그래요. 아 진짜 좀 지나고 보면 그때가 기회인 거죠. 그렇구나. 예, 뭐 저희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 역시 리스펙. 머니쇼 진행자 답 말씀이시죠. 아니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 얘기해주면 그거 어떻게 사요? 맞아요. 네. 저도 뭐 오. 아침에 뭐 아침에 운동하듯이 항상 보고 있습니다. 사고.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좋은 게 왜 한참 그 전에는 이제 HBM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이런 식의 밸류 그렇죠. 체인이 좀 부각이 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범용 메모리, 뭐 D램, 낸드 플래시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까지 이제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거는 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SK하이닉스 하면은 네. HBM이고 네. 삼성전자는 이제 뭔가 수직 계열 쪽에 다 이제 강점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 네. 예.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으면은 SK하이닉스는 그 D램이나 낸드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고 네. 그중에 가장 비싼 반도체가 HBM으로 예. 보시면 될 것 예.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것도 똑같은데 여기에 바로 말씀하셨던 수직 계열과 관련된 파운드리나 패키지가 다 맞아요. 같이 예. 있다는 거죠. 이런 선택이 됐는데 이게 이제 소위 작년 정도에는 HBM3E 같은 것을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HBM4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메모리 하나 가지고 칩이 완성이 안 돼요. 예. 말하자면 HBM을 만든 다음에 아래다가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다이를 껴야 되는데 요것이 기술력이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다 만들 수 있는 게 삼성이 돼버린 그러니까요. 거고 예. 하이닉스는 그걸 TSMC에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거는 이런 상황도 있다. 근데 예.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HBM3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4 쪽은 이제 업계 얘기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가 한마디로 일을 갈았어요. 예, 2년 동안 우리가 완전 망했었다. 예. 그래서 이 팀이 어떻게 됐냐? 아주 새로운 칩을 넣어가지고 더 비싼데 더 좋은 칩을 공급을 한 것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접근하지 않았던 더 어려운 기술 썼는데 이게 성공이 됐고 그게 뭐 소위 얘기해서 속도가 엄청 빨라졌고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GPU가 속도가 10이에요. 예. 근데 얘네는 11.7 정도를 줄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나쁠 리가 없죠. 네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 칩 중에서도 혹시 더 좋은 칩들은 비싸게 팔고 속도가 느린 건 좀 뭐 낮게 팔고 이 나와서 지금은 어떻게 전장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HBM 쪽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좋은 건 맞는데 네. HBM의 다른 새로운 제품들에서는 삼성전자가 도약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뭐 증권사나 봤을 때 저같이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 저 같은 경우는 힘을 더 보는 이유는 네. 못했다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예. 하이닉스는 독점이었다가 그게 떨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상황에 들어서 예. 얘기했었던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확실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 좀 기준이 딱 쓰네요. 확실하게. 예. 네, 이거 고민이 됐거든요. 고민이 됐다. 뭐 이게 근데 이제 말씀드린 이게 오해하지 마실 거는 얘기들 첫 번째로는 메모리 3개사는 올해 일단 물량 다 팔렸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또 마이크론 망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확인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고요. 예, 예. 그런 소위 카더라 통신이 되게 많아요. 마이크론 안 좋았다라고 했던 내용은 어디냐면 뭐 세미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투자 회사, 그러니까 분석 회사에서 내던 레포트가 퍼져가지고 그랬던 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투자자분들 되게 많이 보시는 게 소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반복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 거기에서 확증된 게 많고 저도 그래서 이 방송 같은 거 진행할 때 컨퍼런스 콜 자체를 문장 단위로 해가지고 보는 게 나을 수 있겠다. 근데 거기는 팩트는 맞다. 거기서 거짓말하게 되면 소송당하죠. 그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보시는 게 흔들리지 않겠냐. 근데 3개사는 괜찮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누가 상승이고 누가 하강이냐 거기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뭐 대장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관련한 뭐 소부장 업체들까지 해서 보면은 이 친구들 빼고 나서 우리 지수가 얼마일까 계산해 보든지 그렇죠, 그렇죠. 여기 빼고 나서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가 얼마가 되겠으며 여기 빼면은 우리 정부 국가 차원에서 벌어들이는 세입 규모가 얼마가 될지 생각하면 맞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참 잘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맞아요. 잘해줘야 되고 맞아요. 기업들도 국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잘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뭡니까? 태가 아니고
뭐지? 머스크가 X에다가 그 뭐 태극기 막 난리죠. 둘러가면서 들어와. 맞아요. 어? 한국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 테슬라로 와. 이거 저는 조금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로. 네. 상당한 인재 유출이 걱정되거든요. 걱정된다기보다는 뭐 네. 그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인재 유출로 볼 거냐, 글로벌 진출로 볼 거냐. 그러네. 근데 이제 요게 인재 유출, 멋지다. 글로벌 진출. 글로벌 진출. 아하. 그리고 이제 예. 이게 요게 뭐 미국 쪽에서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나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일론 머스크의 독특한 거 뭐냐면 설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 생산 이쪽 매니팩처링 사람들,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국은 그동안 팹을 짓지 않고 네. 아시아에 맡겼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2030년까지 메모리 부족해. 우리가 만들게. 그래서 메가팹이라고 만든다고 예, 하죠. 예.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는 건데 이 기존의 설계 엔지니어들은 항상 뭐 한국은 잘하지 못했지만 해외 진출을 잘 했었었고요. 이 바로 제조하는 엔지니어들이 어떨까의 상황이긴 한데 되게 중요한 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제시되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지금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뭐 나오겠지만 보너스가 이제 그 연봉의 절반 정도 주는 게 원래 50%가 주는 게 원래 그거지 않습니까? 뭐 OPI, PI라고 PS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가 지금 40대 후반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가 SK하이닉스가 사원이든 부장이든 간에 1억 넘게 줘버렸어요. 이런 것이 돼버렸다. 예. 근데 지금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우리나라가 보통 제 친구들이 대부분 부장 정도 되고 무상이랑 이원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2억 전후 정도 되거든요. 원천을 잡으면. 근데 미국이 나가기만 보통 3억 받습니다. 예, 예. 나가면.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해외 생활과 뭐 자녀 뭐 이런 교육에 관련된 친구들은 좀 있겠지만 그 조율을 많이 합니다. 과연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거기에 소위 얘기해서 오랫동안 다니는 것들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위 글로벌 진출하게 된다면은 장점은 뭐냐? 일단 연봉이 높다. 근데 두 번째로 또 뭐가 될 수 있냐? 이게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내가 글로벌리 엔지니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글로벌 엔지니어를 또 어떤 말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거든요. 왜? 외노자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출신의 다른 나간 분들 같은 경우도 자주 미팅을 하는데 예. 이게 두 가지가 애매합니다. 근데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 한국에서 2억 전후를 받는 거랑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3, 4억 받는 게 별 차이는 없어요. 사는 건 별 차이 없어요, 사실. 네, 아시다시피 취업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세금도 생각보다 뜹니다. 그래서 그게 별 차이가 없다. 이걸 되게 조율을 요새는 되게 잘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아주 뭐 되게 중요한 기회에 맞는데 그렇게 쉽게 막 빠져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을 잘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회사나 우리나라 국내 나라에서 잘 봐야 될 지점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되게 행복한 일입니다. 반도체가 글로벌화 됐고 그럼 당연히 회사도 글로벌화 됐고 당연히 다니는 업계 사람들도 글로벌화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은 걱정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당분간은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큰 걱정 없이 좀 봐도 괜찮은 거예요? 뭐 일단은 뭐 다들 얘기하시다시피 가장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느는 게 언제일까?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는 내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공급 사이드에서는 그러니까 HBM처럼 후공정 라인을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생산이 가능해져요. 삼성은 평택 4단지에 4라인의 2단지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청주의 M15X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투자된 게 있고 근데 이제 실제 웨이퍼가 늘어나는 곳은 삼성전자는 P5인데 그거는 27년 하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되는 용인 1단지 있죠. 네. 그게 이제 27년 말에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은 어떻게 되냐? 마이크론도 27년 말 정도 때 팹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공급은 늘어날 일이 별로 없다.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되냐? 네. 일단 수요는 계속 이제 흔들리는 게 혹시 뭐 이번에 끌고 나와가지고 뭐 AI 회사가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고민도 있겠지만 일단은 빅테크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회사들은 아직까지 투자를
줄일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망인 것 같아서 네. 그럼 수요가 줄을 리가 없다? 공급이 늘릴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가지 않을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6개월 선반영 항상 생각하시니까 그게 본다면 그러더라도 일단은 아주 짧게 봐도 상반기까지는 전혀 뭐 늘어날 일이 그러니까 공급 전혀 안 늘어나고요.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출 200% 늘었다고 하는 것들 이해가 되고 이제 하반기 때는 아시겠지만 하반기 때부터 반도체가 작년에 좋아졌잖아요. 네. 그가 이제 기저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월별 생산량, 이 매출액이 조금씩 그 비율이 줄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액수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요가 계속 넘쳐나는 상황에서 공급은 없는 게 상반기 100%인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는 보시는 건 제대로 보셔야겠다. 왜냐면 그때부터 보실 건 당연스럽게 그러면 그때 라인 진설 되니까 네. 소부장들이 조금씩 매출 올라가겠죠. 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보시는데 일단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는 떨어질 일은 없는 것 같다. 예. 근데 하반기 때부터는 그때부터 좀 공급 사이드를 미리 보셔서 조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희 숫자 스타일마다. 그거는 얘기 오늘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내가 지금 대본 보면서 아까 반도체 소개해달라 했더니만 겸손하게 짧게 말씀하셨지만 산업이 인류학의 시선으로 본 한국 반도체의 생존 문법, 기술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 반도체 최전선 탐구, 뭐 숫자 너머에 있는 엔지니어의 혼과 산업 생태계 분석. 가만히 보니 세일즈나 마케팅 쪽으로 가셨으면 대박 나셨을 것 같아.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그냥 빨려 들어가네. 이거 사시자면 그냥 살 것 같아. 이 종목 사시자면 살 것 같아. 아니 근데 또 쉽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부자는 냉정하게 또. 진짜 전문가는 간단하게 얘기하죠. 쉽게. 네 쉽게 말씀 맞아요. 주셨고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도 코스피는 수급 상황은 어제와 비슷해요. 지금 개인 기관 사고, 외국인은 팔고 5,728. 네. 반도체 좀 쉬어갑니다만 또 증권주, 금융주들이 그 자리를 대신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네요. 아까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등락을 보여주니까 앞부분 애들은 빠지는데 오히려 방산 이런 쪽에서만 가고 원전도 있다면서 그렇고요. 지수는 그래도 코스피는 플러스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